먼저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이다 보니 도대체 어떤 분야의 주력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제 반도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왼쪽에 제가 인텔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림인데 이걸 잠깐 빼고 설명할까? 인텔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지고 온 그 그림인데 이 X축이 시간입니다. 그 2030년까지 그려져 있고 Y축은 트랜지스터 개수.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무어의 법칙에서 계속 이제 그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CTO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030년까지 계속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패턴을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주는 EUV 기술이고, 두 번째가 반도체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아파트처럼 적층하는 스테이킹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의 성취에 의해서 이게 계속 무어의 법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두 개의 기술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EDS 공정에서 반도체의 합격, 불합격을 소팅하는 EDS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 EDS 공정에 레이저 프로브 카드 클리너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면 패키징 공정에서 저희들이 HBM, 주력하고 있는 HBM 관련된 장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는 HBM과 EUV에 집중하는 그쪽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하면은 여기 지금 마켓 시어가 나와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한 10% 정도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키 테크놀로지를 보면요,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건식 세정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세정 기술, 건식 세정의 레이저 세정 기술, 그 다음에 CO2 세정 기술, 그리고 이 레이저 세정 기술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와 EUV 마스크 공정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과 EUV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 HBM 관련해서 CO2 웨이퍼 클리너, 그 다음에 레이저 프로브 카드 클리너, EDS 공정에 들어간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EUV 공정과 관련해서 EUV 마스크 베이킹 장비,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인데, 이번에 기술성 평가에서 소부장 기업 최초로 지금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AA 등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우리가 관련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 기업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금 잘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AA를 받았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건식 세정 분야와 그 다음에 EUV 공정 장비 쪽에서 선도 기업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 분야에서 제가 지금 CEO를 맡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고등기술연구원, 대우그룹에서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R&D 쪽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마케팅이나 세일즈 쪽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최정립 사장이 여기에 마케팅하고 영업, 반도체 장비 쪽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탱코, 그 다음에 나노매트릭스의 한국 지사장과 아시아 총괄 사장을 지낸,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성장 연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창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창업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식 세정 기술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기에 해당되는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CO2 클리닝 장비, 그 다음에 EUV 베이킹 장비도 삼성전자하고 최초로 지금 JDP에 들어갔던 게 2016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레이저 장비들을 좀 개발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2020년에서 이제 현재 이렇게까지 도약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장비들을 여러 개를 상용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영역은 기술 영역과 일치하는데요. 레이저 클리닝, CO2 클리닝, 그 다음에 EUV 마스크 레이저 공정 장비. 이렇게 세 분야를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인 사업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개발했는 장비들이 대량으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매출이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저 클리닝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브 카드 클리닝, 그 다음에 2022년에 2차 전지 실링 툴 클리너, 그 다음에 CO2 관련해서는 HBM용 링 프레임 레이프 클리닝, 23년에 HBM의 버닌 보드 클리너를 옛날에는 이 클리닝을 별로 안 하고 클리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버닌 보드라는 게. 근데 이게 HBM 시대로 넘어오니까 전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개만 파티클이 있어도 불량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CO2 클리닝이 파티클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HBM 버닌 보드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이번 12월 달까지 지금 1호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V 마스크는 뭐 이건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이 EUV 쪽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는지. 거기에 우리가 EUV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가 지금, 근데 이게 EUV 관련해서 장비들은 100억 이하는 보통 장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EUV 쪽에서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46억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EUV 마스크에 들어가는 측정 장비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핵심 역량 분야에서 핵심 기술,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레이저 클리닝인데, 레이저 클리닝이라 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이물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우기는 태우는데 이 모재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레이저 마킹하고 비교해 보면 마킹은 여기에 모재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마킹 모재를 파내가지고 마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레이저 컨트롤이 좀 러프해도 됩니다. 이것이 대충 비슷한 레인지에 들어오면 마킹이 됩니다. 근데 레이저 클리닝은 아주 초정밀 클리닝 레이저 에너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첨단 IT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레이저 클리닝에서 아주 고도 초정밀하게 레이저를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레이저 클리닝 쪽에서는 패턴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그리고 또 새로운 머티리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레이저 클리닝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개발에 성공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ESD 공정에서 프로브 카드 클리닝,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클리닝, 2차 전지, 패키징 몰드 클리닝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클리닝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브 카드 클리닝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프로브 카드로 뭘 하냐면은 레이저가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수 검사로 전기를 통전하면서 합격 불합격을 소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프로브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패턴이 미세화될수록 이게 점점 더 고가가 되면서 정밀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수직으로 핀들이 아주 고가의 핀들이 꼽혀 있는데 이 끝단에 전기가 통하는 이 마지막 끝단을 레이저로 클리닝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리고 파우치형 2차 전지는 파우치 2차 전지가 파우치에 담겨 있는데 봉지 아닙니까? 파우치라는 게. 마지막 공정에서 그것을 밀봉을 해야 되는데 이 밀봉할 때 이 실링 툴을 가지고 열압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 실링 툴이 이 부분이 상단하고 하단면이 오염이 되면은 파우치 접합이 불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리키지가 안에 들어있는 리키지가 나오면서 불이 난다든지 큰 이 불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마지막 파우치를 밀봉하는 공정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이 CO2 기술인데요. CO2라 하면 드라이 아이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CO2가 높은 압력에 고압으로 있을 때는 액체로 있는데 액체가 일반 상압으로 나오면은 바로 고체로 변합니다. 고체 드라이 아이스로 바뀌는데 이때 드라이 아이스로 바뀌었다가 순간적으로 그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고체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이물질하고 부딪혀 가지고 클리닝을 하는 것이 이 CO2 클리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1세대, 2세대는 개발이 60년대, 9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1세대, 2세대가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기술을 첨단 IT 쪽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이유는 요게 드라이 아이스가 온도가 마이너스 78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로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 이슈 때문에 이것을 첨단 IT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던 기술을 우리가 최초로 3세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3세대 기술은 첨단 IT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메라 모듈,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현재 거의 대부분 우리 회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HBM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HBM은 요즘 워낙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걸 적층하는 겁니다. 레이저를. 반도체 D램을 1단, 2단, 3단, 4단, 8단까지 적층하면 HBM2라고 그러고요. 12단까지 적층하면 HBM3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HBM은 특징이 관통 전극입니다. 이 관통 전극. 그래서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걸 관통 전극으로서 그 전기를 통해야 되는데 관통 전극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관통 전극을 하다 보니까 파티클이 이슈가 됩니다. 파티클이 떨어져 있으면 1단, 2단 사이에 파티클이 떨어져 있으면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파티클인데 HBM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3세대 CO2 클리닝 기술이 여기에 아주 딱 적합이 잘 돼가지고 마이크로네스부터 최종 승인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 세정 성능이 저희 회사는 세정 성능이 98%에서 99%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네스도 상당히 이제 놀랄 정도로 지금 좋은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HBM 쪽에 우리 3세대 CO2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들 핵심 역량이 EUV 마스크인데요. 아까 제가 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레이저 클리닝 기술을 개발하면서 레이저 에너지를 초정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EUV 마스크에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EUV 기술을 하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EUV 떠들지만 첫 번째가 그 EUV 스캐너, 이거는 ASML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거의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빨간 선으로 도트로 그린 그 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마스크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립니다. 거꾸로 매달리면은 밑에서 13.5나노미터 극초단파, 극초파장의 극초자외선 파장의 레이저가 여기서 반사를 하면서 여러 번 반사를 하면서 이 마스크에 전달해주는 패턴을 전사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패턴을 만들 때, 마스크의 패턴을 만들 때 이 마스크를 베이킹을 해줍니다. 베이킹을 해주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 오븐을 쓰거나 아니면 핫 플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워낙 이게 초정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틀어지면은 전체를 가열하다가 좀 틀어지면은 그게 큰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레이저로 베이킹을 하면 이 거칠기가 이건 약간 이제 개념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거칠기가 이렇게 거칠게 나오면서 레이저로 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이게서 이제 EUV 쪽에 마스크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 국산 장비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컨트롤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지금 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R&D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회사고요. 그것도 아주 최첨단 쪽 탑티어 고객사들과 같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을 저희들이 킬링하는 그런 회사라고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고객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가진 고객들입니다. 특히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사용하는 테스트 소켓들은 대부분 우리 레이저 클리닝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에서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첨단 PCB 쪽에서 이런 탑티어 회사들이 우리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그 코어 컴피던스에 대해서 좀 서머리를 하면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발전 트렌드와 다 일치하는 그런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에는 레이저하고 CO2 세정 기술을 이용해서 그 건식 세정 기술을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마스크 베이킹 장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EUV에 진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로스 스트래티지인데요. 이런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동안에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제품들이 워낙 이제 첨단 쪽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 검증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우리가 마이크론부터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그 인류 반도체 회사로부터 검증을 받으면서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성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대비해서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지금 성장하는 그런 세우고 있는데, 우선 LG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일단 이제 좀 사업 계획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4대를 잡고 2025년에 지금 6대를 잡아서 10대 정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장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세정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시장 전문기관들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성장하고 습식 세정 장비도 성장하는데, 우리는 건식 세정 장비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좀 더 습식 세정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그로스 스트래티지와 굉장히 밀접한 게 우리가 탑티어 고객사들과 공동 개발 그런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UV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클리닝에도 있고, 그 다음에 CO2 클리닝도 이런 것을 공동 개발을 통해서 양산하고 판매를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24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량 오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V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게 시장이 완전히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에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도 삼성전자, TSMC, 인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EUV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는. 앞으로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그 글로벌 파운드리, 나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우리도 EUV를 적용하겠다고 지금 어나운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UV 베이킹 장비의 미래도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계획상에는 2025년도에 지금 한 대 적용하는 걸로 잡고 그것을 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스트래티지는 간단합니다. 고성장 산업에 집중한다, 우리는. 그래서 HBM과 EUV, 2차 전지 이 3개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한 100억 매출은 하니까 이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의 동력을 가져간다면은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회사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비전은 이쪽 세 개 분야에서 기술을 리드하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 하는 게 회사 비전이고요. 여기서 이번에 공모하는 공모 자금은 한 절반 정도를 지금 EUV나 HBM 관련된 신규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협소한 시설 자금 한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